우리 삶의 바장툰 질문 중 하나, 바로 이거 아닐까요?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대체 어떤 존재일까?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철학적 접근, 인간 사회의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거대한 사회라는 기길 속에 톱니바퀴 같으신가요? 아니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완벽하게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늘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며 살아가죠. 자, 철학의 역사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왔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가지 답변이죠. 첫 번째는 보편주의. 이건 말 그대로 집단이 전부라는 생각이에요. 마치 그 러시아 인형처럼 국가라는 가장 큰 인형 안에 사회, 공동체, 그리고 개인이 쏙 들어가 있는 거죠. 개인은 그저 큰 전체의 일부일 뿐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개인주의는 정반대예요. 사회를 레고 블록 더미라고 생각하는 거죠. 개개인이 독립적인 블럭이고 필요할 때만 잠깐씩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계약 관계일 뿐이라는 시각입니다. 이런 보편주의적인 생각, 그러니까 집단이 최우선이라는 사상은 역사가 꽤 깊습니다. 고대 플라톤 철학에서부터 시작해서 헤겔은 누가를 거의 초인격적인 존재로 봤고요. 심지어 파시즘이나 공산주의 같은 거대 이데올로기의 뿌리가 되기도 했죠.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개인은 아무것도 아니고 국가가 전부다. 자,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개인주의는 어떨까요? 이쪽의 역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대 에피쿠로스는 사회를 그저 자발적인 모임 정도로 봤고요. 터머스 홉스가 말한 유명한 사회계약도 바로 이 맥락이죠. 현대의 실존주의까지 오면 진정한 자아는 모든 사회적 구속에서 벗어나야 자유롭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철학적 관점은요, 이 두 가지 대답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왜냐, 둘 다 사회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에 아주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쪽은 집단의 폭정으로, 다른 한쪽은 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전체주의도 문제고 극단적 개인주의도 문제라면 도대체 대안이 뭘까요? 바로 여기서 제3의 길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모델이 등장합니다. 이 제3의 길의 핵심 개념이 바로 영역 주권입니다. 네덜란드 사상가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들이 발전시킨 아이디어인데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사회를 이루는 가족, 교회, 기업, 국가 같은 모든 구조들이 각자 자기만의 고유한 목적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어떤 영역도 다른 영역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죠.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 아주 멋진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회를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오케스트라에서 예를 들면 가족은 따뜻한 소리를 내는 현악기 파트일 수 있겠죠. 국가는 전체의 박자를 맞추는 타악기 파트. 그리고 기업이나 학문, 예술 같은 분야는 각자의 멜로디를 연주하는 목관악기나 금관악기 파트인 셈입니다. 여러분, 교향곡이 언제 가장 아름답죠? 맞아요. 드럼이 바이올린 소리를 덮어버리거나 트럼펫이 자기 파트 아닌 걸 연주할 때가 아니죠. 각 파트가 자기 고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바로 그때 가장 풍부한 음악이 탄생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관점 때문에 이 모델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국가라는 거대한 집단의 폭정, 그리고 반대로 모든 연결을 끊어버리는 고립된 개인주의의 위험, 이 양쪽 모두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개념을 좀 더 현실에 가깝게 가져와 볼까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두 영역, 바로 가족과 국가의 이 영역 주권 개념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가족과 국가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 한눈에 보입니다. 가족은 뭐죠? 혈연, 즉 생물학적 유대를 기반으로 하고 사랑이라는 윤리가 그 중심에 있죠. 하지만 국가는요, 역사 속에서 형성된 힘, 즉 물리력을 바탕으로 하고 정의라는 법률적 기능이 핵심입니다. 출발점부터가 아예 다른 거예요. 이 말이 딱 맞아요. 가족은 함께 살기로 동의한 여러 사람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가족은 비즈니스 계약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혹은 작은 국가도 아니고요. 그 자체로 고유한 사랑과 신뢰라는 내부 법칙으로 움직이는 자연적인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국가를 볼까요? 정의 없는 권력은 잘 조직된 강도 집단으로 전락한다. 국가의 고유한 역할은 바로 이겁니다. 힘을 사용하되 오직 공적인 정의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족이나 기업, 종교 같은 다른 영역들이 외부 간섭 없이 자기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 그게 바로 국가의 임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명확합니다. 국가가 가정에 대고 이렇게 사랑하세요라고 가르치려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마치 가족이 모여서 국가의 국방정책을 결정하려는 것만큼이나 말이 안 되는 거죠. 각자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이 철학적 틀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대체 왜 중요할까요? 결국 이 주장을 세 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보편주의는 결국 집단의 폭정으로 흐를 위험이 크다. 둘째, 반대로 개인주의는 사회를 해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셋째, 이 제3의 길은 각 사회 영역의 고유한 목적을 존중해 줌으로써 우리 사회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철학이 그리는 궁극적인 사회의 모습은 바로 균형입니다. 사회의 어떤 부분도 다른 부분에 흡수되거나 혹은 외롭게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 자체로 온전히 존중받으면서 더 큰 전체에 아름답게 기여하는 그런 풍요로운 사회, 바로 그걸 꿈꾸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만약 사회의 모든 부분이 이렇게 각자 독립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체 무엇이 이 다양한 영역들을 흩어지지 않고 조화롭게 하나로 묶어줄 수 있을까요? 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